여러분 그 추론 통계에서 두 번째 분산 분석하고 상관관계하고 회귀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저희들이 다뤄야 될 게 이제 그 분산 분석인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 시간에서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모집단에서 표본의 모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점과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 통계량이죠. 하면 평균이 얼마야? 뭐 이런. 근데 이제 분산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평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분산하고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두 명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명이 100점이고 한 명이 0점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0점과 0점은 너무나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50점, 50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교수자가 100점, 0점보다, 이렇게 50이니까, 분산이 0인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 분산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는 어떠한 모집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약간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분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균에는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이렇게 평균에 많이 좀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대상 시스템이나 대상하는 모집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분산이 작은 경우가 좋고 분산이 큰 경우가 좋죠. 이제 어떻게 좋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현상을 해석할 때 분산이 작아야지만 좋은 현상이 있고 분산이 커야지만 좋은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편차를 하는 걸 알고 있죠.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뭐예요?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우리가 단위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평균에 대한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은 평균에다가 그 값을 빼줘서 제곱을 했잖아요. 제곱을 한 이유는 빼기를 하게 되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하니까 이걸 제곱을 다 같이 해주고 그거를 개수로 나눠서 분산을 구하는데 어떠한 단위에 대해서 제곱을 하다 보니 그 단위가 키다 그러면 키가 센티미터의 제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서 센티미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평균보다 뭐 2cm, 3cm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산은 제곱을 한 거고 편차는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런 경우 편차를 분석하진 않고 분산을 분석하는 건데 똑같아요. 분산이 커지면 루트라고 하는 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커지면 루트 값이 커지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요 루트라고 하는 거를 씌우게 되면 상당히 해석이 안에 있는 들어가는 값이 커지면 루트 값도 커지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은 똑같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분산 분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을 ANOVA라고 얘기합니다. Analysis of Variance. 우리가 평균은 정구간 점 추정, 신뢰 구간 추정, 가설 검정 그거를 이해를 했고 분산은 분산 분석은 우리가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요인에 대한 분산의 그 차이값이 얼마가 되나 그리고 그 차이가 유의한가 또 마찬가지로 그 유의 수준과 그 유의 확률 가지고 그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을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R에서 구한 그 p-value를 가지고 확률, 유의 확률은 이미 주어져야 되겠죠. 5%냐, 1%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가설 검증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요 분산에 대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분산에 대한 요 표본들의 분포는 표본들의 분포는 F 분포를 따라요. F 분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피셔스라는 분이 만든 건데 약간 이제 이렇게 분산이 이제 앞쪽에 많이 몰려 있고 이렇게 뒤에 갈수록 분산값이 작아요. 그래도 우리가 평균은 이렇게 종 모양을 많이 따른다 그랬죠? 평균에 몰려 있고 분산은 작은 값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표본에 대한 분산은 F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F 통계량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독립변수,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면 1원, 두 개면 2원,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1원만 얘기를 하고, 반복은 그 남자에 대해서 1월달 금액, 2월달 금액, 3월달 쇼핑 금액, 그죠? 여러 개의 그 동일한 분산 분석을 반복해서 하는 방법을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아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우리가 데이터.csv에 보면 작은 도시와 중도시, 그러니까 시골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 그죠? 대도시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1월달 쇼핑 금액이 차이가 있을까? 주거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2월달 차이가 있을까? 3월달 차이가 있을까? 또는 하나만 보면 쇼핑액의 이거 합계한 거 통으로 봤을 때, 그죠? 월별로도 다를 수가 있고 합계로 봐서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합계에 대해서 도시별로 중도시, 소도시, 대도시별로 쇼핑액이 차이가 있을까? 우리 백화점에, 우리 뭐 마트에 뭐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함수는 AOV예요. Analysis of Variance. 그래서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라이브러리 PSYCH 요거를 아까 앞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패키지는 PSYCH를 설치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CSV는 이제 가져왔고 주거지역은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 좀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별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브셋을 써서 요거는 저희들이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볼까요? 우리가 지워버렸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다시 실행하게 되면 요 패키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PSYCH 그 AOV라는 함수하고 아까 앞에서 배웠었던 그런 함수들은 보통 그 이렇게 PSYCH에서 그 함수를 이제 선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함수를 쓰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패키지가 필요하냐 이거를 반드시 사전에 그 알고 이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아까 앞에서 불러왔던 것처럼 그렇죠? set working directory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빠져나왔다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read.csv 그 다음에 data.csv 헤더는 true 그 다음에 file encoding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봤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에 따른 데이터를 서로 구분해서 저장을 데이터 1, 2, 3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렇죠?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속성값 주거지역이 글자인 경우 소도시 이건 뭐 그 따옴표를 2개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는 주거지역이 중도시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3은 3개로 구분해 가지고 분산 분석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지역이 대도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그래서 데이터 중에 주거 지역의 소도시, 중도시, 세도시,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디스크라이브라 그래서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한 평균, 편차, 분산, 최대, 최소가 이런 거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예요. AOV. 그죠? AOV 쓰는 함수는 AOV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거 변수는 뭐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 써도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함수가 AOV라는 게 중요한 거죠. AOV라고 해서 요게 그 변수가 쇼핑액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쇼핑액에 대해서 쇼핑액에 대한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쇼핑액을 좀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차이를, 분산을, 그죠?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요 AOV라는 게 결과를 좀 보면 요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요거예요. 그죠? 분산 분석을 한 거죠. 주거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자유도, 주거지역에 대한 평균 차이, 스퀘어 제곱의 합, 분산, 그 다음에 자유도, 요거는 그 차이점,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AOV에 대한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죠? 그 분산 분석을 이걸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SUMMARY AOV RESULT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도와 편차 이런 제곱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거지역에 대한 쇼핑액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한 쇼핑액의 차이를 여기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지역과 그 쇼핑액에 대해서 F분포를 따르는데 나머지는 뭐 평균과 그 두 개 차이제에 대해서 제곱해서 평균 구한 건데 결국은 이제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0.464 얘가 유의 수준이에요. 0.464 즉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즉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즉 주거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그 쇼핑액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게 유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F 0.774보다 클 확률 우리가 구한 그 F 통계량의 값이.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할 필요 보다 나머지 데이터들보다 요거 0.464 요거가 이제 유의 수준 값이에요. 그죠? 얘가 0.0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는데 0.05보다 크잖아요. 기각할 수가 없어요. 즉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월에 차이가 있을까 1월 2월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런 경우 1월과 2월의 데이터를 넣어 놓고 하나로 묶어서 이거는 이제 이름 바꾸는 거예요. 열의 이름. 그래서 이것도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쇼핑액이 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서머리라고 하는 거 있죠. 요 결과 자체 AOV 리절트에 대한 자체의 데이터는 요 값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요 값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의수준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머리라는 함수를 써야지만 요 유의수준이라는 요 값을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를 좀 해주세요. 서머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쓰는 방법은 AOV라 그래서 우리가 종속 변수, 그 다음에 요 물결 표시, 그 다음에 독립 변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관관계 분석이에요. 상관관계 분석은 사실 좀 이따가 나오는 회귀 분석 그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상관관계 분석이에요. 상관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서로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키가 크면 몸무게가 크다. 상관관계가 확실히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선형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X, Y에 대한 독립변수, X에 대해서 종속변수 Y, X가 뭐 몸무게 또는 키, X가 키가 크면 몸무게가 커진다라는 걸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럼 과연 그럴까? 키가 크면 과연 몸무게가 클까?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가 4,000명이다 그러면 한 100명만 뽑아봐서 키도 재보고 몸무게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방법을 예전에 지난번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선형적 관계가 있을 거예요. X가 커지면 Y도 커지더라. 물론 키가 큰 사람 중에 몸무게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이상값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다 분석해서 상관계수를 구해요. 그게 이제 전체의 공분산을 각각의 분산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게 0보다 크고 1보다, 얘는 이제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0의 값을 가지면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 지금 무슨 얘기냐면, 키가 크면 몸무게가 커지면 1의 값에 가깝고, 키가 커지면 몸무게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요. 즉, 기울기가 1이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냐,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급여가 많이 받을까? 이런 거 분석할 때. 또는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를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선행적 관계에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떠한 XY가 둘 다 키나 몸무게나 다 실수죠? 연속형 변수 안에는 실수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값에 대해서 그 값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렇죠? 분류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데이터 마이닝, 이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로지스틱이라는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는 연속 성상 안에 있고, 그러니까 키가 150cm 이상이면 합격일까? 이런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매출액이 많은 사람은 만족할까? 만족도가 없을까?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또는 어떤 조사를 했더니 혈액형이 A형일까? B형일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속 변수의 값이 실제적으로 연속장에 있는 게 아니라 분류, 0과 1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혈액형이 뭐냐? 이런 거 할 때는 또 로지스틱이라는 걸 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다 연속형 변수에 있을 때 먼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요 패키지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A 인스톨, 그렇죠? 그래서 HMISC, 그렇죠? HMISC라는 함수를 써야 그 패키지를 써야 얘를 이제 COR, 우리가 상관계수를 코롤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코롤레이션의 앞자를 따서 COR이라고 합니다. COR 또는 RCOR. 여러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할 때는 또 RCOR.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인 경우는 또 그냥 COR. 이렇게 써서 상관관계 두 가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MISC, 변수들의 값이 연속형도 있지만 순위형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연속형인 경우는 피어선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형 그게 아니라 순위형인 경우 스피어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연속형이냐
그 범주형이냐, 이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캔달 그 상관관계 분석도 있고 스피어만 분석도 있는데, 캔달하고 스피어만은 뭐 비슷한 분석 자료가 범주형일 때 둘 다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어선 방법을 쓰고 연속형에 키와 몸무게는 대표적으로 피어선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데이터, 뭐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순위의 차이가 있을까를 할 때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걸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피어선을 어떻게 하는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가 앞에 있는 자료로 계속 쓰는 거죠. 이용 만족도의 쇼핑액에 따라서 이용 만족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쇼핑액이 많으면 이용 만족도가 많겠죠. 그렇죠. 만족도가 없는 사람이 쇼핑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했고, 요 COR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두 가지의 그 변수를 여기다가 적어서 COR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의 DA의 쇼핑액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용 만족도. 이거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할 때는 한글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양수죠. 0.02. 1보다 요값이 1보다 작아요. 양수니까 그래도 요값이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이게 상관관계가 높은 건데 0.02, 0.03 정도면 뭐 높진 않으나 약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설 검정은 COR 테스트를 써요. COR 요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유의한가를 할 때 COR 테스트를 써가지고 그래서 보면 COR 값이 여기도 구한 게 여기도 또 나오죠. 상관관계 계실 값이 자유도가 요거예요. 그래서 0.05보다 그 유의하지 않다. 즉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가설을 그 기각할 수가 없어요. 즉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증까지 해야 정확한 통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피어선 순위 데이터예요. 순위 데이터에 대해서. 그다음에 회귀 분석은 그러면 요 쇼핑액에 대해서 이용 만족도가 기울기가 얼마나 될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ax 더하기 b라는 그래프 있죠. 그중에 a와 b 값을 예측하는 게 회귀 분석인데 선형 회귀 분석이죠. 학생 IQ가 높으면 성적이 높을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개수값을 어떻게 구하니? 이런 겁니다. a와 b 값, 기울기와 y 절편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독립 변수, 품질들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배송에 대해서, 쇼핑 만족도가 다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 미친다면 어느 정도 개수에 영향을 미칠까, 이게 둘 다 연속적 자료인 경우 쓰는 함수는 LM이에요. 리니어 모델. 리니어 모델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보면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써서 LM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LM은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별도로 설치하지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모든 걸 외우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LM이라 가지고 쇼핑 만족도가 변수의 그 종속 변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품질, 가격, 서비스, 배송, 데이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 개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격은 낮으면 만족도가 높은 거죠. 음수라서. 품질은 높으면, 서비스도 좋으면, 배송도 좋으면 만족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개수입니다. 개수죠. 그 앞에 있는 그 독립 변수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이것도 그 우리가 그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서머리라고 하게 되면 서머리죠.
요거를 아까 앞에서 요거를 이제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sumary 그죠? 그래서 요거 f 통계량 값 가지고 요것도 유의 수준이죠. 요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값이 0.05보다 작으면 기문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그 없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6이면 엄청나게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품질, 그 다음에 서비스, 배송, 가격은 그다지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쇼핑 그 어느 마트에 취직을 했을 때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고객들의 품질, 가격, 서비스, 배송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쇼핑 만족도라든지 쇼핑액에 차이가 있냐 없냐를 그 조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그 통계 분석 그 저기 툴을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 F 통계량을 정확하게 이제 그 F 통계량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개수를 또 따로 아까 여기서 구한 개수를 요게 있죠. 요 개수를 별도로 구하기 위해서 또 쓰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추론 통계에 대해서 평균 차이, 비율 차이, 분산, 회귀 분석, 그 다음에 그 상관계수 분석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반드시 좀 써보고 중간고사도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